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이민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387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값이고요. 상위 10%의 연봉은 6,607만 원, 그리고 상위 50%의 연봉은 2,62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상위 10%의 연봉이 평균보다 2배 정도 높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도 2배 정도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 시간과 노동의 강도, 또 노동 가치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난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내내 휴일도 없이 야근에 특근에 시달리는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잡이나 재테크 강의를 듣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누구보다도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잘 이해해주는 분이시죠. 매주 화요일은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이 부동산 투자만 잘해도 벼락부자가 되는 케이스들이 참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 어느 정도나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실제로 지금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3%에서 대략 10% 사이에 이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지금 모의 투자를 보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토지 투자 아니면 혹은 차익형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배 혹은 몇십 배, 많게는 몇백 배까지 나는 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요,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뭐 불안정하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전히 부동산 투자, 이 재테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라든지 혹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뭐 빌라, 오피스텔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규제 드라이브가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어렵다,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네, 있는데, 실제로 틈새 시장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한박 웃음을 짓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한 비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우리가 토지를 투자함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개발지 혹은 대기업이 들어가는 그런 개발지 주변에는 항상 시골 땅이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4,500년간 시골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갑자기 어떠한 개발 호재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주변이 시골에서 도시로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골이 도시로 바뀌면서 그 주변 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시간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죠. 서울 02-6223-998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A토지와 B토지 중에 하나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내에 있는 이러한 토지를 들어갈 것인가, 혹은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에 있는 토지를 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사실 78년도부터 이 주변에는 중문관광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관광단지로 인한 바깥으로 이제 도시의 외곽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고 지목은 전입니다. 이러한 토지가 있었고,
B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순천만이 2004년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순천만으로 인한 인근 관광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역시나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고 조금 다르게 이것은 전이였다면 이건 답이다. A와 B가 지금 전답으로 다 나뉘고 있죠. 그래서 논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인기가 없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됐었고, 밭 같은 경우, 밭은 이제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는 오히려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논보다는 조금 더 큰 효과를 얻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네.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2008년도 당시에 A토지 같은 경우에 25만 원에 거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B토지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A토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왼쪽 아래쪽 편에 보면 중문관광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문관광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주변으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그런 토지였다라는 건데, 이 주변으로 보시다시피 구도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도시 발전 방향 주변에 있는 그러한 토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주변에 있는 녹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B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08년도에 지금 위성사진인데 2008년도에 순천만을 한번 살펴보자면 과거에 2004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였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순천만이란 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러한 관광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토지와 B토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당신의 선택은 어디? 예. 그런데요, 선택하기 전에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선택을 걸까요? 잘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둘 다 농경지예요. 밭이고 논인데 네. 밭이냐, 논이냐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과거에는 활용도 면에서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활용도 면에서 고려를 했는데 아주 먼 옛날에는 우리는 쌀농사를 이제 주요의 산업으로 봤던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디가 제일 좋았을까요? 논이 당연히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논을 주고 둘째는 밭이나 이제 쓸모없는 농사짓기에 쓸모없는 이런 땅들을 줬는데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죠? 현재의 활용도를 봐도 논보다는 밭을 오히려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농가 밭의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농가 밭은 각각의 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는 우리는 농사를 지으려고 지금 이러한 지역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본다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논의 지금 지가 자체가 오히려 밭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활용도 면에서 있었을 때 지금 지가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투자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어떤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오히려 차익이란 것은 저점에서 고점으로 생기게 되는, 오히려 논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기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차익의 목적이다. 이걸 꼭 유념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네. MC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저는요, 사실 네. 이 설명을 듣고 논보다는 밭이다라고 해서 요 네. A 쪽을 좀 선택하려고 했는데 또 이 차익을 생각해. 저는 어쨌든 전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제주도 파워. 저는 A. A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는? 과연 결과는 A토지입니다. 네. 제주도. A토지인데 네.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실제로 제주도라서 땅값이 뛴 것도 물론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제주도와 순천만이라는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A토지, B토지 똑같이 관광에 대한 네. 이런 호재 주변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제주도는 일자리가 있는 그러한 관광 형태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고 순천 같은 경우는 어떠죠? 면적은 굉장히 넓으나 지금까지도 습지로 남아 있는.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지가 형성 자체가 제주도가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플러스 효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뭐 물론 비행공항, 제2공항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개발 여파가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역시나 구도심이 있으면서 제주도가 이 섬이라고 보자면 공항이 있으면서 개발 호재가 있었고 구도심으로 인한 개발 호재가 있었고 아래쪽에 있는 혁신도시라든지 뭐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도시의 확장이 있었고요. 영어교육 도시에 대한 도시의 확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지만 더불어서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이민 제도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이래요. 투자를 해서 이민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건데 예를 들어 5년 동안 5억 원 이상의 투자를 국가에서 정한 그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투자를 해서 이민을 할 수 있는 제도, 영주권을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대륙의 힘을 더불어서 가치 상승을 노렸던 것이 이제 제주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일자리와 이런 정부 혹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 투자이민 제도라든지 이런 개발 호재의 승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실제로 이 주변에서 시간이 바뀌어 나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주변으로 지가 상승 여력이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호재라는 것만 이제 건드려지더라도 호재라는 것만 살짝 스쳐가더라도 땅값이 오른 그러한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순천만 인근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천만을 가보면 이 주변에서 한번 보시다시피 알록달록한 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중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시면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알록달록한 것들, 노랗고 빨갛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 주변에서 순천만을 가보면 아직까지 크게 알록달록한 곳이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로드뷰를 통해서도 습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런 습지가 아직까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최근 사진으로 넘어오면 오히려 이곳이 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순천만의 습지를 이렇게 로드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토지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네. A 토지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대략 11배 정도 이렇게 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고요. 네. 순천은요? 예, 순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평당 1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아이고. 대략 3.5배 정도 네. 그렇게 뛴 효과를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순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호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3배가량 뛰게 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었고요. 네. 그것보다도 더 일자리가 많고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그러한 곳 주변에는 대략 11배 정도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네. 못했던.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의 투자를 했다면 얼마가 됐을까요? 어머. 예. 계산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토지라는 것은 개발 호재의 모멘텀과 일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 아하. 예, 시청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제가 오프닝에서도 연봉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일자리가 정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2008년도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일단 A토지와
B토지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A토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지가였고 B토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내에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무주기업 도시가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다가 지목은 답입니다. 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논이면서 농림 지역 그리고 이 주변에 무주기업 도시가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B토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내에 있는 토지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 충주 기업 도시가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주 기업 도시 인근에 있는 토지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농림 지역이고 논의 상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고민되는 나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선택을 하기 네. 전에 또 질문이 있어요. 네. 보니까 둘 다 기업 도시인데 기업 도시면 투자지로서 어떤 좀 장점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네. 전 세계적으로 기업 도시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실리콘밸리라든지 혹은 뭐 니스, 프랑스의 니스라는 곳도 기업 도시고요. 일본의 도요타라는 이런 기업 도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 도시는 조금 전에 알아봤던 산업 단지와는 조금 다르게 산업 단지는 만들어지게 되면 서서히 들어오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기업 도시는 민간 기업을 이제 등에 업고 같이 만들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을 확정한다면 조금 더 빠른 형태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 도시는 우리나라에 조금 많이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주나 무안 그리고 충주, 영암 해남 그리고 원주까지 이렇게 기업 도시가 만들어져 가는 상황이었는데 2008년도에 그러한 기업 도시 인근에 있는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럼 저는 오늘 A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지가가 조금 더 5만 원 대 10만 원 쌌기 때문에 네. 상승을 한다면 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A 선택. 아,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없어.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네. 당신의 선택은 어디? 예, 그러면 한번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결과는 결과는 B입니다. 왜요? 네, 네. 제가 힌트를 드린 계획과 확정 단계에서 과연 이 주변 토지를 사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죠. A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얼마로 바뀌었냐면 15만 원으로 아이고, 바뀌었습니다. 3배. 네, 이제 3배에도 이제 놀라지 않으십니다. 네. B토지 같은 경우에 10만 원에서 네. 55만 원까지 5배 가량 이렇게 뛰게 된 경우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네. A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1년에 이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오. 취소가 되었고요. B토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쭉 이끌어 나가면서 2008년에 토목을 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이 주변 토지를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제가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를요?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오늘. 아니, 준비보다 제가 강의 때 한 번씩 노래를 부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계획 확정이냐 네. 혹은 언제 사야 되냐 이것에 대한 노래인데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밀양으로 갈까요? 우후. 가덕도로 갈까요? 차라리 어디로 김해로 갑시다. 김해로.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물론 작사는 제가 했습니다. 네네.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실까요? 김해로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무슨 얘기예요? 제2공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공항에 대한 얘기인데 한동안 이런 얘기가 많았죠. 밀양으로 계획이 맞아요. 났다. 네. 그리고 가덕도로 계획이 났다. 이래서 부산 시민들이 대부분이 이 주변에 호재만을 듣고 그래서 무엇이 들어온다
하더라. 카더라 통신. 예. 그게 그 얘기 문제야. 때문에 이 주변에 계획이 나온 상태인데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셨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디가 확정이 됐죠? 김해로. 김해가 확정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투자를 한들 무주기업 도시 A 토지는 무주기업 도시 인근에 있는 토지인데 확정이 됐다고 한들 어떻게 돼요? 민원 해결이나 토지 보상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리고 토목 때문에 토지 보상이나 토목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2008년도에 B 토지는 어땠죠? 토목이 들어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 강의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확정이 됐다고 한들 알록달록하게 바뀌었다고 한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언제 들어가야 돼요? 토지 보상이나 토목이 들어갈 때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토지 보상이나 토목이란 것은 국가든 대기업이든 본인들의 자금을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금을 예를 들어 몇 조를 넣었어요. 토지 보상이나 토목에. 예를 들어 10조를 넣었는데 갑자기 실수. 배추 농사를 지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 보상과 토목 단계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신다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토지 보상과 토목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의외로 쉽습니다. 네. 뭐냐면 토지 보상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한 번씩 보면 아래쪽에 보면 토지 보상 공고 이렇게 해서 모든 보상 공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국가에서도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만 신문에서 대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 보상은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토목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실제로 나가서 임장 활동을 하면서 눈으로 볼 때 덤프트럭이 지나가는지 혹은 포크레인이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토지 보상과 토목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A를 산 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네. A를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도 조금 전에 제가 노래를 불러드렸죠. 밀양이나 가덕도에 전 재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어떡해요.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두건 쓰고 아직도 데모하고 계세요? 밀양으로 아직도 공항은 가덕도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계획들이 무산되는 것은 이제 일어난 뒤에는 다시 되돌리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아닌 오히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점검을 하면서 토지 보상과 토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일반 산업단지하고 기업 도시를 추천을 한다면 과연 저는 어디에 투자를 좀 해야 할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실제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A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8년 당시에 이렇게 아무런 토지 보상이나 토목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인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도 보니까 어때요? 그대로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B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당시에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위성 사진에서 실제로 이 주변이 토지 보상이 일어나서 토목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토지 보상과 토목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 주변은 이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이 토지 보상과 토목이 일어나는 것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숨어있는 가치를 제대로 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저처럼 그런 안목, 그런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자리 또 마련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면 투자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오고 새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이 정책들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투자를 할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항상 1대1 상담이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중한 자산 그리고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같이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 새로운 부동산 대책 분석과 대비 방법 공개에 대해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8월 3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층 312, 313호에서도 9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368번지 농지를 2009년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직접 관리 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09년도에 매입하셨으면 꽤 되셨네요. 예, 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예.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아, 좋습니다. 예. 이 토지를 한번 보면 예, 언제 구입을 하셨죠? 2009년도요. 2009년도요. 예, 지금 현재 이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그냥 농사만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예. 여기 보면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나오고요. 예,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이란 것은 뭐냐면 예.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그 공여 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그러니까 이제 반환된 곳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곳은 예. 어떤 혜택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공장이나 외국인 예. 투자나 이런 것들 혹은 기관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장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밀어주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이 주변으로 양주 고읍이라든지 양주 옥정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가 자체도 가치 상승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특히나 예, 이곳은 보면 녹지 지역인데 예.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예, 그 그린벨트가 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을걸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토지 예. 이용 계획 확인원이란 곳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린벨트가 풀어진 이유도 원래 같으면 그린벨트라는 것은 잘 풀어지진 않는 겁니다. 아, 예. 그런데 특히나 이쪽은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예. 좀 풀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토지 가치를 봤을 때는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맹지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국어가 붙어 있는 것이지 도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가 길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포장까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장을 한 상태의 도로는 이것은
또 뜯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장이 끝난 상태에서는 갑자기 이 예. 포장을 다 뜯어내고 배추 심자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다시 저기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 토지는 실제로 지적도상 맹지나 도로가 예. 붙어 있는 것과 다름없이 이 주변에서 이미 건축물까지 짓고 있기 때문에 도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예, 예. 예, 실제로 그래서 뭐 도로가 안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궁금한 것은 이것이 옳을 것인가? 예, 그거 맞죠? 예. 그렇다면 이 도심에 신도시가 이렇게 쭉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시가 점진적인 도시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 주변에 빈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는 굉장히 좋다. 와. 그리고 맑음이다. 걱정도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래요. 예, 예. 이야, 축하드립니다. 뭐 그린벨트도 풀리고 신도시도 들어오고 걱정 예, 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볼까요? 현재 해운대에 거주 중이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선프라자 아파트 86제곱미터와 122제곱미터를 15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1억이었는데 3억으로 올랐습니다. 매도하려면 어느 시점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와, 1억에서 일단 3억으로 올랐으면 이것도 좋은 일이네요. 축하드려요. 예. 네, 자, 매도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 문의하셨는데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일단은 위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왜 해운대는 지가가 비싸고 왜 조금 더 외곽 지역이죠. 창원이나 마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왜 아파트 값이 그렇게 싸냐 이 말이에요. 자, 해운대와 마산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행사 시공사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시기에 지었더라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토지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치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해운대에서도 이 주변에 가보면 좋은 도심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게 08년도에는 대략 한 8,500 정도였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대략 2억 7천까지 대략 3배가 오른 것은 이 위치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수에 상관없이 이것은 오히려 소유를 하고 계신다면 가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이 해운대라는 곳은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투기가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규제 드라이브가 걸린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투기 열풍이 들어왔고 이미 지가가 올랐고 이러한 투기 열풍이 앞으로도 더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규제 지역에 딱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뭐 물론 투기 지역만큼 강한 드라이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곳이고 한동안 규제책이 걸리기 때문에 이 규제로 인해서 지가 상승 자체가 살짝은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위치는 한번 지정한 위치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만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 없이 꼭 보유하시고 이 아파트는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23, 24번지를 2004년에 매입했는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2004년에 매입을 하셨으면 13년 정도 이제 되셨네요. 앞으로의 네.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잘 지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토지를 구입하게 된 목적이 있을까요? 아, 그때 농사 좀 지으려고, 네, 그때 구입을 한 건데, 네, 농사를 좀 짓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짓고, 네. 딴 사람을 임대줘 버렸거든요. 아, 잘하셨네요. 실제로 뭐냐면 네. 농사를 짓건 전원 생활을 하건 이렇게 들어갈 때라도 이렇게 네. 개발 모멘텀 주변으로 들어갈 땐 집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주변에는 파주에 보면 문산 첨단 산업 단지라든지 그러니까 지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당동이라든지 이렇게 지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곳 한 군데, 그리고 지금 현재도 법원 일반 산업 단지도 하나 두 개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득 차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러한 개발 모멘텀까지도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파주 읍에 대한 영향권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는 이 세 군데의 이 호재 속에서 제일 가운데서 오. 위치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일 가운데에 있으면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 좋은 점은 이 도시들이 점점 확대를 해올 때 제일 마지막에 오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복해서 이곳 저곳에 이제 호재를 전부 다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것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러한 토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가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이러한 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절대 없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이 토지는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상담 받아보셨는데 결과 좀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세요? 아니,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그런데 시간이란 것은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개발 호재가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개발 호재가 예를 들어 대기업이다, LG다, 뭐 삼성이다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지도를 보시더라도 이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지 여기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여기에 LG전자가 들어오고 여기 현대가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기업 주변, 지금 평택이나 세종과 같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대략 중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산업단지조차도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지금 팔면 오히려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앞으로 5년에서 10년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알아보고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전화 상담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새로운 부동산 대책 분석과 대비 방법 공개에 대해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8월 3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광주 서구 상무 누리로 30 김대중 컨벤션 센터 3층 312, 313호에서도 9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상담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법곶동 1299번지 8,760제곱미터 논을 구입 후 임대를 내주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논을 구입 후 임대를 내주고 계신데요. 앞으로 전망 궁금하시다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이 토지를 제가 한번 볼 때 큰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영향력과 파주의 영향력이 합쳐져서 어떤 도시가 만들어졌냐면 일산이라는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일기 신도시 이후에 이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일산의 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파주라는 파주 운정이라든지 교화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중동이라는 곳은 인천과 서울의 교집합의 중동이라는 곳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변천을 해나가면서 조금 전과 같이 파주 운정이라든지 교화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 두 개, 일산과 중동의 교집합 부위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산과 중동의 교집합 부위에 여기에 무엇이 생겼냐면 김포 한강과 인천 검단이라는 이런 이기 신도시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위치냐면 일산보다 조금 더 외곽 지역에 속한 그러한 토지죠. 벚꽃동, 그죠? 네네. 예, 이 토지는 언제 빛을 볼 수 있냐면 오히려 이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이 조금 더 가득 차고 일산이 조금 더 커질 때,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는 내려갈 토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림 지역이 가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이 토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하셔야 이 토지에 대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일산이 조금 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신다면 이 토지가 정말 이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장기적으로 조금 보신다면 빛을 볼 수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망이 좋다 그러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토지 본인들이 이제 선택하신 토지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이제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신 토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제 네. 자부심을 느끼시긴 하시죠. 네. 자, 다음 사연도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거주는 서울에 하고 있는데 경북 경산시 사동 179번지를 매수 예정입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이 396만 원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 예정이신 거세요? 네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매수하시기 전에 이렇게 상담 받으시는 거 정말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네. 네,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실제로 지금 이 대구 인근에 있는 경산 지역이 붐이 일어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상태로 뭐냐면 대구라는 도시가 이렇게 점진적인 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가치 상승 여력은 혁신도시도 물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수성의료지구라든지 옥산동, 시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방향 속에는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사동이란 곳은 어떻게 말하면 대구 혹은 경산에서도 조금 많이 외곽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투자처를 찾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조금 상승한 상태에서 이제 상승 여력, 그러니까 시작가는 높은데 최종가도 크게 높지 않은, 차익이 크지 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조금 심사숙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싶고요. 어디서나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상담 잘 받으셨네요. 상담 안 받으셨으면 또 네. 덜컥 사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만나보시죠.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경남 2단지 아파트 112제곱미터를 전세로 살다가 올해 초 매수했습니다. 현재도 거주 중인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세로 사시다가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전망이 좋아야 할 텐데 과연 어떨지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 대전에 지금 현재 거주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도 거주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일단 대전이라는 곳은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구도심이 등장을 했는데 그 주변으로 점진적인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점진적인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 아파트, 이 주변으로 대전 도안 신도시라든지 대전 관저라든지 이 주변으로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과거에는 제일 외곽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도안이라는 이런 신도시가 오히려 감싸 안게 되니까 외곽이 아니고 오히려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그러한 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이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를 살게 되면 2년 뒤에 어떻게 돼요? 또 전세값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 전세금도 안 올려줘도 되고 이 아파트 가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이 아파트는 두고두고 이제 소유를 하고 계신다면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뿌듯한 아파트가 될 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아파트는 맑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상담 네. 결과 좀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아, 네, 그럼 계속 거주를 잘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보신다면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더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좀 들어봤는데요. 상담 받으신 모든 분들 고민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있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새 정부 새로운 부동산 대책 분석과 대비 방법 공개에 대해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8월 3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층 312, 313호에서도 9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정책적 기조가 나오더라도 뭐 파리 부동산 대책이든 앞으로도 수많은 이런 규제책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이 나옴에 따라서 계속 흔들릴 것인가? 혹은 이 투자처, 개발지 인근에 있는 투자처는 이런 정책이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흔들림 속에 꼿꼿이 갈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뭐 개발 호재를 보더라도 산업단지보다는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고요. 거리가 혹은 뭐 가까운 것보다 차익 발생 면에서 가까운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서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가는 것도 좋겠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래서 대기업이나 혹은 행정 그리고 관광과 같은 그러한 대규모 모멘텀을 한번 찾아보심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토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돼요. 토지 보상과 토목 꼭 확인하셔야 그렇죠.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 타이밍도 고려를 해나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메모를 하시면서 저희 방송 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